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4월 23일) 목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부산이 어제보다 1명 추가되면서 133명, 경남은 추가 확진자 없이 1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133번 확진자는 사상구에 사는 67살 남성으로 지난 13일 우루과이에서 입국한 이후 자가격리 중 코로나 관련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를 찾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직원과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7월 민선 7기 시장으로 취임한 지 1년 9개월 만인데요. 오 시장이 사퇴함에 따라 부산시정은 변성환 행정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됩니다. 한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치러집니다. 김해시 주촌면에 1000개 병상 이상의 대학병원급 대형 병원이 들어섭니다. 김해 지역 최대 종합의료기관인 경희중앙병원이 김해시와의 투자협약 자리에서 주촌면 이지 일반산업단지에 1000개 병상 이상의 대형 병원 신축과 2,300명 신규 고용을 약속했습니다. 총 39,669제곱미터 부지에 3,3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3년 개원할 계획입니다. 경남 창녕군이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과 동시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는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에서는 5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올해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인 창녕 사랑카드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구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았거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거돈 부산시장의 갑작스런 사퇴. 네,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소식으로 시작한 목요일이었는데요. 이후에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 저희 잠시 후에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전에 산림청에서 알림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 금지, 또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등 불씨 관리에 각별히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산림청이나 소방서, 경찰서,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그리고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 금지, 또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등 불씨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산림청이나 소방서, 경찰서,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또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건조한 날씨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화재 예방,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시사 퀴즈 문제 내드리죠. 네, 오늘 사퇴 의사를 밝힌 오거돈 부산시장은 곧바로 부산시 의회에 사임 통지서를 제출하고 부산시장 신분을 잃게 됐습니다. 현재 부산시장 자리가 공석인데요. 부시장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자치단체장이 사임을 했을 때 보궐선거는 언제 이뤄지는 걸까요? 1번 사퇴한 즉시 선거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
2번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서 매년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진행한다. 3번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를 하면서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는데요. 이 사람 자치단체장이 사임을 했을 때 보궐선거는 과연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1번 사퇴한 즉시 선거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 2번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서 매년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진행한다. 3번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소식 접하시면서 글쎄요 좀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의견도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이바우 스튜디오 1부는 하이마트 명지점에서 함께합니다. 롯데 하이마트 명지점 4월 24일 그랜드 오픈. 이사, 혼수가전, 에어컨 등 전품목 오픈 기념 초특가 판매. 오픈 전만의 특별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전자제품은 하이마트 명지점에서. 하이마트로 가요. 네, 이바우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2분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미 리포터. 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가요? 네, 먼저 주의하실 사고 구간입니다. 거제대로 남문구 교차로에서 함하정 교차로 방향으로 중간 지점 가차로에서 승용차 2대 간의 추돌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정체 가중되는 만큼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남해고속도로는 제2낙동교에서 만덕 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신덕 3거리 이전부터 삼락 나디목 향하기에 지체되고 있고요. 낙동남로는 성산 3거리에서 명지 나디목 향하기에 밀려서고 있습니다. 의숙도대로 따라 구평고개에서 사경차서 행하기에 양방향 지체되고 있고요. 황령대로 문정교차로에서 황령터널 진입으로 양방향 지체 이어집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에서 김윤미였습니다. 네, 김윤미 리포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퇴근길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훅 들어간 뉴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네, 부산시정을 책임지던 오거돈 부산시장의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퇴 기자회견과 관련한 이야기 오늘 훅 들어간 뉴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입니다. 네. 아, 글쎄요.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오전에 그 기자회견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건강 이상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기자님 혹시 사전에 좀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건강 이상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 시장이 최근에 이제 공식 석상에 거의 안 나왔었고요. 네. 특히 총선 때도 투표를 비공개로 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이때 거의 건강 이상한 게 맞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건강 이상이 아니라 네. 거의 언론 매체의 모습을 못 보여줄 만큼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습니다. 네네. 근데 일단 네네. 막상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다른 네네.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많은 분들 이미 접하시고 좀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정리 네네. 좀 해볼까요? 네네. 그게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전에 네. 부산일보에 단독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내용은 오 시장이 오전 중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할 것이다. 네. 근데 사퇴한다는 내용뿐이고 어떤 배경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건강 이상설하고 좀 연결을 지어서 그런 예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찌라시가 돌았는데
오 시장이 뭐 암이 재발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네네. 사실 건강 이상이 아니라 이게 강제추행으로 결론이 난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뭐 갑작스럽다 이런 얘기 네.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관련된 하나의 소문인데요. 네, 아마 두어 시간 뒤에 확인이 될 텐데 네, 방송 3사 중에서 어떤 방송사가 네.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 빼도 박도 못할 일종의 문건을 입수를 했고 이걸 오늘 밤 메인 뉴스에서 터뜨릴 거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오 시장이 오늘 사태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네. 뉴스를 얻어맞고 쫓겨나는 것보다는 좀 제발로 나가는 그런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확실한 추행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네,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네네. 같은데 그 네.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 회견 직전에 또 이야기가 돌았는데 네. 오 시장이 이거 건강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충격적인 배경이 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성추문이다. 이 정도였거든요. 예. 오 시장하고 관련해서 사실 그런 소문이 한두 차례 돈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좀 나쁜 손버릇이 나온 적이 있어서 그 여직원이 그만뒀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게 이번 사태의 예. 이유가 된 그 강제추행 사례일까요? 이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 당시의 소문도 여직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말들이 좀 달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어떤 정치 공작 아니냐 그런 식의 소문도 같이 돌았었고요. 네. 아무튼 진위 확인이 안 됐고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네. 이 강제추행의 피해자하고 작년 소문의 직원은 다른 사람이라고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뭐 오늘 전격 사퇴를 하면서 여러 네.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모든 반응의 공통 분모는 네. 경악 그리고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대화를 나눈 분 중에서 이분은 시청 공무원인데 네. 회견 직후에 시청사 전체의 공기가 술렁이는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분위기는 공직 사회는 물론이고 뭐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 뭐 학계, 법조계 다 비슷하고요. 예. 좀 배신감을 표출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아요. 저도 사실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네.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산시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정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 예. 시정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오 시장이 사퇴를 했고 네. 시장의 정무 라인도 일괄 사퇴를 했고요. 네. 시정은 앞으로 변성환 행정부시장 대행 체제로 가게 됩니다. 네. 이게 네. 일단 이 공백이 뭐 네.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보궐선거가 일단 치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궐선거 내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많은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던데 보궐선거를 예. 두고도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선에 이어서 지금 오 시장의 사퇴로 굉장한 내상을 입게 되고요. 네. 섣불리 예측은 어려운데 아무튼 민주당도 일정하게 이번 일에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보면 총선 전에 있었던 그 강제추행이 총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사퇴는 총선 끝나고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퇴 시기를 놓고 어떤 당 내부에서 조율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지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1년 남긴 했지만 승기는 어쨌든 미래통합당 쪽에 더 크게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보궐선거가 끝나고 네. 나면 네. 좀 어수선한 부산시정이 좀 안정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쉽게도 좀 어려운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제 전망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평가인데 네. 1년 뒤의 선거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해당 선거를 기준으로 남아있는 그 시장 임기만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임기가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당이 잡든 간에 네. 1년짜리 시장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 시간 가지고는 어떤 현안 사업을 제대로 처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게 좀 전문가들의 전망이었습니다. 예, 오늘 뭐 아무쪼록 이 네. 얘기를 접하신 우리 부산 시민들의 분노가 조금이나마 수그러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이슈들 키워드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송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뭐부터 알아볼까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입니다. 네.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의 70%만 줄 것인지 아니면 모두에게 지급할 것인지 당장이 좀처럼 뜻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그랬었죠. 네. 70% 입장을 고수했던 정부가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쪽으로 사실상 여당과 합의를 했습니다. 대신 그동안 우려했던
있었던 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로 충당하겠다는 이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사실 재난지원금을 두고 좀 혼선이 있었는데 그렇죠. 조금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좀 짚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총선 공약대로 모든 국민에게 금액은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신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서 절충안을 내놨는데요. 사회 지도층이나 고소득자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게 최대한 유도한다는 겁니다. 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쿠폰 등으로 지급할 예정인데요.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는 국민에게는 그 금액만큼 법정 기부금으로 간주해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네. 진짜 지원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럼요. 들고요. 네. 그리고 이왕 지급이 될 것이라면 좀 빨리 지급이 돼서 우리 서민들 한숨 소리가 조금이나마 잦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집단 방역 수칙 공개입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 방역 수칙을 공개했습니다. 공동체 내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서 구성원 반려를 확인하는 방안 등이 핵심인데요. 다만 정부가 방역 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건 아니고 권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네, 자세한 내용 좀 네. 소개를 해 주실까요? 정부는 지난 10일 개인 방역 기본 보조 수칙에 이어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 방역 기본 수칙을 내놨습니다. 집단 방역 기본 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그리고 공동체 내 방역 관리자 지정하기, 또 공동체 방역 지침 만들고 준수하기와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그리고 방역 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구성됐습니다. 네. 이번 집단 방역 수칙의 핵심은 방역 관리자 지정인데요. 공동체는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특히 방역 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 호흡기 증상 등의 여부 등의 건강 상태 확인을 실시해야 됩니다. 네. 또 사업장의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 관리자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집단 방역 지침에서 지칭하는 공동체 범위와 의미에 대해서는 집단 방역 세부 지침에서 구체화할 예정이고요. 네. 이 세부 지침에는 아파트 단지, 그 분뇨회 등 사적 모임부터 공공체육시설 등에 모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방역 관리자에게 집단 방역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진 않는다는 조건을 밝혔고요. 네.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5월 6일 이후 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는지의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느슨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때일수록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눈물의 보험 해지입니다. 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로 인한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을 해약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형편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금이나 보험 해지하는 거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할 텐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버틴다는 말이 참 와 닿는데요. 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요 생명, 손해보험사의 해지 환급금은 7조 6천억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조 원 가량 늘어난 규모인데요. 보험해약과 약관대출 증가는 서민 경제 대표적인 불황지표로 꼽힐 만큼 형편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손을 내는 부분이 바로 보험 해지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보험료는 초기에 수수료를 많이 떼기 때문에 만기 전에 계약을 깨면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자가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보험료 납입이 어렵고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원금 솜씨를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래를 바라보기엔 현실이 너무 암울한 거죠.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보험사 관계자는 주로 자영업자 고객들이 보험 해지 상담을 해오고 있다면서 보험을 해지하겠다는 고객에게는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거나 환급금이 납입금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해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습니다. 네. 또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보험 약관 대출도 3월 들어서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주요 보험사의 약관 대출금은 전년 동월 대비 26.6%나
증가했는데 문제는 자영업자 매출 감소나 실업률 인상 등으로 앞으로 보험 해지나 약관 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여기 대해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을 자칫 해지했다가 더 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며 납입 유예나 감액 완납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손해를 좀 덜 보는 네.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짧게 할게요. 네. 코로나19 탐지견입니다. 네. 고도로 훈련된 탐지견은 이미 전립선암과 당뇨병 또 파킨슨병 등을 감지하는 데 이용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란에서는 이 탐지견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하는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란 현지 언론은 21일 그 이란군의 지원을 받아서 2주 전부터 민간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코로나19 탐지견 훈련이 시작됐다고 전했는데요. 하미드 레자 시리 대변인은 개는 사람보다 냄새를 2만 배 더 잘 맡을 수 있다며 이미 말라리아 등 일부 질환에 걸린 환자를 냄새로 판별하는 데 개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네. 이번 훈련 역시 잘 오.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시리 대변인은 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뭐 레브라도나 골든 리트리버 같은 뭐 견종을 훈련하는 중으로 열흘 안에 네. 계획이 성공했다고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뭐 현재는 진단키트를 통해서 확진자를 가려내고 있잖아요. 만약에 네. 탐지견을 통해서 코로나19를 가려낼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다 빠르게 코로나19의 유무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약 탐지견들의 네. 활동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네. 들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네. 예, 훨씬 더 빨리 좀 이 유무를 알아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는 듭니다만 기대는 글쎄요. 듭니다. 근데 갑자기 걔가 네. 다가와서 나를 이렇게 탐지한다 그러면 좀 무서울 것 같긴 합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하죠. 송영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 훅 들어간 뉴스 시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오거돈 부산시장이 오늘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곧바로 부산시 의회 사임 통지서를 제출을 하고 부산시장 신분을 잃게 됐는데요. 현재 부산시장 자리 공석입니다. 부시장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자치단체장이 사임을 했을 때 보궐선거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1번 사퇴한 즉시 선거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 2번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서 매년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진행한다. 3번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소식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여러분들 의견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 2부에서는 여러 가지 댓글들 살펴볼 텐데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2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화가 난다 이런 표현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동 부산시장이 오늘 갑자기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불미스러운 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렇게 고개 숙였습니다. 곧바로 부산시 의회 사임 통지서가 제출됐고요. 부산시장 신분을 잃게 됐는데 따라서 현재 부산시장 자리는 공석이 됐습니다. 부시장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됐는데요. 오늘 시사 퀴즈 문제. 자, 이처럼 자치단체장이 사임을 했을 때 보궐선거는 언제 이뤄지는 걸까요? 1번 사퇴한 즉시 선거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한다. 2번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서 매년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진행한다. 3번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권한 대행 체제를 유지한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기자회견 장면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울먹이는 모습, 고개 숙인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안쓰럽지가 않았던 것이요. 글쎄요.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났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부산 시민으로서 너무 실망스럽기도 했고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산 시민들이 분노감을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3231번님 정말 화가 나네요. 시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지 헤아려 주지는 못하면서 자기가 한 말을 제대로 책임도 지지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지라고 하셨고요. 5868번님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하는 것은 올바르지만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6260번님 정답 올려주셨고요. 2827번님 정답 주시면서 모두 다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합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9814번님 총선이 얼마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씁쓸한 소식이네요 하시면서 정답 올려주셨고요. 9422번님 충격적입니다. 부산시의 최고 수장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 하시면서 선거 전에 터뜨리지 말라고 주위에서 말렸다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냥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엄중 문책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 전화 인터뷰했을 때도 그런 그 발표 시점에 대해서 좀 조율이 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전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혹으로 그치고 있고요. 아마 이게 사실이라면 그 여부가 조만간 알려지게 되겠죠. 사실 뭐 총선 한 일주일 전부터 오거돈 시장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 이미 전에 여러 가지 사퇴 준비를 하고 있었지 않냐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3075번님 갑작스런 사퇴 그리고 사퇴의 사유가 딸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참 화가 나네요.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세금도 정말 아깝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역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런 이유로 사실 그 자리에 가기까지 부산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응원과 성원을 보내줬는지를 안다면 그렇게 고개 숙이는 건 정말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827번님께서는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사퇴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100%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자회견에서 밝힌 그 내용만으로도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기는 어렵지 않나. 우리 부산 시민들이 그걸 용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9880번님 정답 주시면서 부산에 살면서 이런 일 처음이라 부산 시민으로서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좀 화가 나고 분노, 이런 감정 표현이 좀 더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9488번님 잘 좀 합시다 좀 이라고 하셨는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잘 좀 하십시오 제발. 제가 오늘 좀 감정이 많이 실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런 마음들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어떠셨는지 시사 퀴즈 정답과 함께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이와 관련해서 또 네티즌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부터 듣죠.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더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구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구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이번 한 주 이슈에 대한 전후 좌우 각양각색 다양한 댓글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와글와글 댓글쇼. 이 시간 강영훈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영훈입니다. 네. 아, 진짜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네, 그렇지만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오거돈 부산시장 사태와 관련한 얘기 일단은 첫 번째 이슈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은 제가 네. 그 정치인들 성대모사를 좀 많이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네.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네. 못하게 돼서 아, 참 근데 참 예, 뭐 네. 그런 뭐 개인적인 그런 아쉬움도 있고 네. 이렇게 부산 경남이 이렇게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적이 언제였는가 싶은데 네. 이런 사건으로 이왕이면 좀 좋은 일로 부산 경남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으면 좋은데 네. 아, 오늘은 참 여러 가지로 네, 아, 화도 나고요. 답답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자세한 소식들은 제가 좀 준비하긴 했는데 앞에 김민주 기자가 네네. 짚어드렸고 제가 급하게 저희 그 김경림 작가하고 같이 댓글을 좀 봤습니다. 네. 사과조차 변명하듯 하는 이딴 사람이 시장이었다니 어이가 없다. 본인 과실로 인해 실시해야 하는 보궐선거비 등을 직접 물게 해야 한다. 네.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지금 읽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오늘 문자 좀 순화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네네.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참 그 방송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화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네. 그것만 좀 알아주십시오. 예. 근데 사실 지금 6785번님도 정말 실망스럽다 하셨고 네. 9336번님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 창피하다는 말도 저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부산 시민으로서. 네.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거에 있어서 네. 화가 나고 또 뭐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은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위쪽 지방에 사는 네. 한 분께서 지인인데 연락이 왔어요. 오늘 뉴스 때문에 바쁘겠다. 네. 부산에 있으니까 또 그런 얘기를 듣는데 네. 역시 그 문자 메시지대로 좀 창피하죠. 9208번님께서 강 PD 열받지 마라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아, 네. 그래도 지금 함께 진짜 이게 이걸 진짜 공분을 산다는 표현을 넘어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 영상을 지켜보면서 장면을 지켜보면서 그 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앞서도 네네. 잠깐 얘기했지만 건강 이상설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부산 시민들이 함께 그 뭐 여러 가지 뭐 위암이 재발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추측들이 나왔을 때 아무쪼록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뭐 빨리 완쾌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 저희 네. 단체 톡방이 있잖아요. 저희 네네. 제작진 그러니까요. 방이 네. 있는데 김민정 앵커가 지금 말씀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네. 아, 진짜. 아, 편찮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다들 그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자회견 내용이 더욱더 충격적이었고 지금 뭐 네티즌들이 이렇게 올려주신 글들 보면 어느 것 하나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식들 보기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는 댓글. 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거는 아니다. 음. 당연하겠죠. 네. 정말 뜬금없다. 이런 사고를 치다니 참 달리 할 말이 없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라는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뭐 자세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산 지역 언론 저희 그 KNN을 비롯해서 네. 많은 언론사들이 또 그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네. 또 이렇게 보도를 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또 사실 기자들도 보니까 별로 충격을 받았어요. 네, 예상하지 못했던 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후속 기사들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여러 네. 가지 뭐 지금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여러 네.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너무 좀 이렇게 복잡한 얘기 그리고 확인 안 된 사실들이 많기 네네. 때문에 정확한 보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고 네. 사실 저도 지금 몇 가지의 정보가 있는지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팩트 체크가 돼 있지 않기 네. 때문에 특히나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팩트체크가 그럼요. 더더군다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예. 저희가 사실 뭐 방송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이템을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도 했던 부분들이 네. 일단은 뭐 찬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음. 그래서 참 더 답답하고 갑갑하고 네. 비분간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강용 씨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네네. 있는데 이 중에서는 분명 가짜 뉴스도 있을 거고요. 좀 확대 생산된 뉴스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네. 들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딘가에 피해자가 있는 문제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네네. 언론들도 함부로 좀 얘기하지 말고 팩트 체크와 크로스 체크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네. 얘기 계속하면 다음 이슈 못 넘어갈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다음 예. 이슈도 지금 굉장히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서 네. 확인 안 된 사실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야기죠. 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네. 사실 그 지난 20일이었죠. 미국 매체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난 이후에 네. 우리 그 인터넷을 봐도 검색어에 계속해서 김정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상황에서도 오거돈 시장에 관련된 검색어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그 밑으로 김정은 위원장 관련 소식들이 있습니다. 네네. 보도 초반에 CNN이 위독하다는 또 NBC 뉴스의 KT 타워 기자도 2명의 전현직 미국 당국자가 김 위원장이 심장 수술을 받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뇌사 상태까지라고 전하면서 전 세계가 정말 발칵 뒤집혔고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발칵 뒤집혔었죠. 네. 근데 사실 이런 보도가 나갔지만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모른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네네.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궁금증이 정말 난무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좋은 편지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편지는 또 무슨 내용인지 네. 진짜 정말 많은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고 네.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모처 그러니까 뭐 강원도 쪽이죠. 그쪽에서 뭐 요양하면서 있다. 오늘 낮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전체 북한의 군을 틀어지고 있는 건 여전히 김정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절대 권력이 갑론을박의 중심이 되고 있다. 네. 근데 건재한 상태다라고 하면 북한은 바로 뭐 미제라든지 네. 아니면 뭐 경거망동하고 있는 뿔난 망아지라든지 네. 이런 얘기를 바로 응수를 하는 북한 통신인데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근데 사실 보통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뉴스들이 지금 계속해서 확대 생산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 궁금증을 어쨌든 계속 증폭시키고 있는 북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얘기들 뭐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넘어가고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전 세계가 좀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CNN이나 MBC의 보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했다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하나의 근거로 쓴 기사는 기사가 아니다. 네. 저렇게 보도한 언론은 쓰레기다라는 얘기까지 강력하게 했는데 근데요. 오늘 오후 한 4시경에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한반도 문제 전문가 장성민 전 의원이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을 한 것이 화제가 되면서 지금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중국 내 대북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매우 위독하다. 이날 오전 북한 권력 핵심부에 이날이면 오늘입니다. 네. 핵심부에서 김 위원장이 회복 불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를 언론을 향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마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네. 어쨌든 김 위원장이 몸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좀 확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그 가장 먼저 올라온 이유가 태양절 할아버지의 그 제삿날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가장 큰 행사인데 거기에 나오지 않았던 거죠. 예. 근데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분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네. 만약에 그 가장 큰 행사잖아요. 네. 거기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뭐 뽀드락지가 났다. 뭐 종기가 났다. 아니면 네. 이전처럼 무릎 수술을 했다. 그러면 그 수술 미룰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안 나왔다는 건 갑자기 쓰러졌다거나 네. 크나큰 건강의 변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니 NBC나 CNN 보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누리꾼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4월 15일은 북한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명절이고 행사인데 김정은이 지방에 있다고? 아무리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생각 좀 해봐라. 세계 1위의 첩보 능력을 가진 미국이 저 정도 방송했다는 건 이미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의혹이 계속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예. 청와대 NSC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속보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네.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지금 얘기는 했어요. 네. 그 점을 얘기해드리고 한 누리꾼은 김정은이 있어야 한반도 평화는 이어진다. 라는 얘기. 이거는 많은 일이 또 공감을 할 겁니다. 네네. 예. 지금 현재 구축해 놓은 거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얘기들 많은 누리꾼들이 하고 있고 또한 누리꾼은 미국도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리자. 천년제국 로마도 한 방에 훅 갔다. 미국도 평화를 가정한 장사꾼의 나라인지 세상은 다 알아야 한다. 북한은 어차피 인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고 그래도 최강국이면 좀 자중하고 신중하게 얘기해라. 가볍게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댓글들 미국을 향한 질타도 좀 있었습니다. 네. 일부러 안 나타나는 거다. 미사일을 쏴도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 싶은 거야. 라는. 의혹이 최고조까지 올라갔을 때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좀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고요. 네. 예. 정부는 증권시장을 교란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를 살포한 CNN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과 손해배상을 물려야 할 것이다. 이번 건은 공매도와 관련해 숏 커버링을 해야 되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짜고 터트린 음모라는 생각이 드는데? 라고 주식 투자자십니다. 이번. 네. 야, 그날 진짜 폭락했거든요. 예. 그 방산 관련주가 굉장히 네. 그날 엄청나게 떴었죠. 예, 네. 어쨌든 지금 뭐 북한의 입장 표명이 있기까지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도 어쨌든 북한 상황들을 뭐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후에 또 관련 뉴스들이 나오면 이바구 스튜디오에서 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도 짚어볼까요? 마스크 관련한 소식인데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전 참전 국가들에게 국산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를 흘렸었죠. 네, 그랬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또 네.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마스크 수급이 좀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공적 마스크는 사실 좀 구매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됐잖아요. 그쵸.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지금 아직까지 마스크 가격은 꽤 높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네네. 아직까지 마스크 수급이 뭐 100%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체크를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격 KF94입니다. 네. 우리가 공적 마스크로는 1,500원에 살 그렇죠. 수가 있죠. 네. 근데 우리가 뭐 열매 묶음으로 산다. 어제 최저가로 나온 마스크가요. 네. 약 한 18,000원 정도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음. 금방 품절이 됐고요. 네. 품절이 됐고 나머지는 2,900원에서 그러니까 낮게로 하면 네. 2,900원에서 3,000원 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제가 직접 구입했을 때 네. 20장의 KF94가 15,900원 선에서 네. 샀거든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을 생각하면 공적 마스크 지금 1,500원에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비싸다는 비쌌어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1,500원짜리를 20장을 사면 3만 원이잖아요. 네. 저는 그 반값에 구입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1,000원 미만으로 돌아가려면 아직 멀은 거죠. 그렇죠. 많이. 예. 여튼 그 정부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정부는 근데 일본의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없었다라고 했는데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6.25 참전국은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한 것으로 누리꾼들은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한번 해보면 어떠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네. 일본이 들어간 게 문제죠. 그렇죠. 이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좀 일부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본이 우방이냐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벌써 잊었나. 원전 사고 때 1,000원 넘게 줬는데 한국 이름만 쏙 뺐었다. 죽어도 욕먹을 건 하지 말자. 네. 라는 이야기 보였고요. 또한 누리꾼은 마스크 주 7개 국민에게 지급하고 남으면 한 주에 7개 지급하고 남으면 해외에 지원하자. 겨우 2개로 아껴 써서 사용하는 사람 대부분인데 해외 지원이 웬 말인가요? 자국민 우선 아닙니까? 이제나 저제나 하루에 하나 쓸 수 있을 때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자국민은 일회용을 3, 4일 쓰고 있는데 해외 지원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식약처가 아직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전문가들의 말을 더욱더 들읍시다. 네. 라는 누리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영호 씨는 지금 마스크 하루에 하나씩 쓰고 있어요? 꿈이죠. 그렇죠. 저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적 마스크 지급 이후에는 네. 어렵게 샀든 뭐 쉽게 샀든 요걸 그 까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일명 그 언박싱이라고 하죠. 예. 네. 차량용 아니면 저기 출퇴근용, 네. 운동용 이런 게 있습니다. 구분을 해놓는군요. 예, 예, 예. 오. 그러면서 거의 뭐 한 3, 4주 정도. 네. 예. 냄새가 나면 버립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화장하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뭐 일주일씩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이 빨리 좀 더 다운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네. 부분만 음. 화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예. 네. 괜찮겠습니까? 네. 주제를 빨리 넘길게요. 예. 예. 또 다른 누리꾼은 일본의 일자도 꺼내지 맙시다. 음.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 10원 한 푼도 안 됩니다. 네. 독립투사의 고귀한 죽음과 최근 불매운동까지 헛되게 하지 말고 일본은 지웁시다. 네. 라는 이 감정이 여전히 또 우리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면 그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댓글쇼 여기까지 하지요. 강영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목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할 텐데요. 정답은 2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서 매년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치러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오늘 2021년 4월 7일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벌써부터 또 많은 인물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아무쪼록 부산시정 큰 공백 없이 그때까지 좀 잘 메워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943번님 사회적으로 성 문제가 이슈인데 부산을 대표하신다는 분이 손녀랑 뉴스 보기도 부끄러워서 채널을 돌렸습니다. 제 선거는 꼭 책임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꼭 달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7290번님 오거돈 전 시장은 사퇴가 아니고 파면시켜서 공직 시에 받은 급여도 회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사실을 선거 전에 알고 있었다면 왜 선거 전에 미리 발표를 하지 않고 지금 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전부터 나온 소문이 그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발표 시점을 두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보고요. 예. 9392번님 부산시장은 고위공직자입니다.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법적 책임은 지시로 그리고 행정 공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 구상권 청구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그 분노의 표출을 해 주셨는데요. 정답 주신 분 중에 6785 그리고 4111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558번님 좋은 소식이 아니라서 아쉽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겨울 날씨였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합시다. 저녁에 손님이 많이 오길 기다리면서 라디오 들어요 하셨는데 아마 가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가게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 순서 마무리하지요.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저는 김민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